교재는 309쪽, 이번에는 14건별 유형을 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소매로 매출을 하거나 간주 공급에 의해서 부가세를 10%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사용해 주시는 게 14건별 유형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2월 14일 개인인 김규연에게 제품 3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입금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신규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문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매출 거래이긴 한데 개인에게 팔다 보니까 증빙 서류를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14건별. 현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현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거래이고 소비자에게 10%의 제품을 매출을 했는데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유형은 14건별. 판매한 품목은 제품. 금액은 30만 원에 부가세 별도 3만 원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래처를 직접 등록하실 거기 때문에 거래처 김규연 작성해 주시고,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에 대한 전자 여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는 전자 여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품을 매출한 거래이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3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3만 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33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4일. 소비자에게 소매로 매출한 부가세 10%짜리의 거래이고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14건별. 품목은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제품 작성해 줍니다. 금액을 쓰실 건데 14건별이라고 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공급가액란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해서 입력됩니다. 33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30만 원과 3만 원으로 구분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가액란에 그냥 30만 원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공급 대가로 인식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실 때 30만 원 작성하시고 3만 원 작성해서 직접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를 넣어 주실 건데 신규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 주시고 거래처에 대한 이름 김규연 작성해 줍니다. 코드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200번 설정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등록이 되고 수정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실 거니까 수정,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690315 2714111 작성해 주시면 주민등록 기재본의 1번 여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ES키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 거래처를 작성하신 후에는 전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분계는 3번의 혼합. 대변에는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나타나게 되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현금 작성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회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선택하신 다음에 반영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4건별의 거래는 매출 거래이기 때문에 매출 내역들 중에 부가세 10%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증빙 서류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인 4번 항목에 30만원 그리고 세액 3만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310쪽 16번의 수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수출하면서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서 부가세는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한글로 발행해서 외국으로 보내주시면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에 발급할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외국으로 바로 직수출하는 경우에 유형을 16 수출 유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2월 15일 미국에 있는 우드사에 제품 2만 달러를 직수출하고 선적을 완료하였다. 선적일의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다. 대금은 선적일에 10,000달러 원화로 환전하여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잔액은 차후 약정일에 입금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신규의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외국에 있는 달러로 거래를 하긴 했지만 저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실 때는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수출과 관련해서는 항상 선적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 금액을 2만 달러에 곱하기 1달러당 1,000원씩 금액 2천만 원이 될 거고 선적일에 10,000달러는 원화로 환전이 되었기 때문에 10,000달러에 1,000원씩 곱해서 1,000만 원 보통예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 줍니다. 나머지 대금은 약정일에 입금받기로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못 받은 금액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 외국으로 직수출한 거래이기 때문에 유형은 16 수출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품목의 제품 그리고 2만 달러를 1달러당 1,000원씩 계산해서 곱해주면 2천만 원의 공급가액이 계산이 되고 부가세는 0입니다. 거래처는 우두사 넣어주실 거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은 없으니까 전자는 생략합니다. 제품을 매출했으니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2천만 원. 보통예금으로 일부 10,000달러를 원화 환전해서 받았으니까 1,000만 원. 10,000달러에 1,000원씩 곱해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입금받기로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 직수출 거래였기 때문에 16번의 수출 유형 선택해 주시고 품목은 제품입니다. 공급가액은 2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 1,000원 곱해서 2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신규로 거래처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서 회사 이름 우드사 엔터를 눌러주시고 코드 번호는 201번입니다. 추가적으로 입력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바로 엔터를 눌러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영세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영세율에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해 줍니다. 말풍선 앞쪽 칸에서 키보드 F2 검색하신 후에 직접 수출한 1번 직수출 내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선택해서 반영해 주시고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면 해당하는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번호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계를 입력하실 때 3번 혼합 선택해 주시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해당하는 금액 중에 일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으니까 3번 차변에 계정 과목 보통예금 금액은 10,000달러에 1,000원씩 곱해서 1,000만 원 작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약정일에 입금받기로 한 금액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을 부가세 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날짜는 1월부터 3월로 검색해 주시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매출하는 거래들 중에서 수출은 부가세가 0%이기 때문에 0세율 거래. 현재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항목에 보시면 6번 2천만 원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312쪽 17번의 카과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과세되는 물건을 매출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줬을 때 사용하는 유형이 17카과 유형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날짜 3월 17일 주식회사 우리한복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시면 카드 종류는 신한카드, 그리고 대금은 총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은 서명에 주식회사 우리한복이라고 거래처까지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제품을 매출했다라고 내용을 써주실 거고,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전표를 발행해줬기 때문에 대금은 나중에 수령하게 되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사용해줍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7일. 제품을 10%로 판매하고 카드 전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유형은 17번의 카과. 품목은 제품 판매했으니까 제품, 그리고 매출한 총 금액이 300에 30만 원이었으니까 공급가액이 300, 부가세는 30, 그리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우리한복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아니니까 전자는 생략해 주시면 되고, 제품을 매출한 거래이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에 제품 매출 30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은 30만 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카드 결제를 받았고 제품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이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330만 원, 그리고 카드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거라 거래처는 신한카드사에 대한 거래처를 따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7일. 카드 전표를 수령하면서 부가세가 10% 거래이기 때문에 17번의 카과.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품목에 제품 금액을 넣어주시고, 카과라고 하는 유형도 공급가액 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금액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인 330만 원을 작성해서 엔터를 넣어주시면 300만 원과 30만 원으로 구분해서 작성이 되고, 혹시나 잘못해서 300만 원으로만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공급 대가로 인식하고 금액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처는 우리한복과 거래를 했으니까 우리한복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전자는 상관없기 때문에 넘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카드 거래를 어느 카드사와 거래를 했는지 검색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F2를 눌러서 지금은 신한카드사로부터 수령할 거기 때문에 신한카드사, 대금을 수령하는 매출거래이기 때문에 가맹점 번호가 8자리에서 10자리 작성된 걸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하게 됐으니까 분계는 4번의 카드. 그러면 아래쪽 내용에 대변에는 제품 매출 300만 원, 부가세가 30만 원 자동으로 나타나고, 차변에는 제품을 매출하면서 외상,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서 거래처가 자동으로 신한카드사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 카과로 메인 매출 준표에 입력하신 내용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다시 한번 1월에서 3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 카과라고 하는 매출 유형 중에 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가 10%가 과세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 발행분 써있는 3번 항목에 반영이 됩니다. 300만원에 30만원 반영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313쪽입니다. 이번에는 22번의 현과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물건을 매출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게 되면 22번의 현과 유형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월 18일 개인인 김규현에게 제품 30만원을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거 보니 현금으로 거래된 내역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은 현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8일. 과세되는 거래를 현금 영수증 발행해서 매출했으니까 22번의 현과 유형을 사용해 주시고,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품목에는 제품, 공급가액은 3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3만원 작성해 줍니다. 거래처는 개인인 김규현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전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에는 제품 매출 30만원, 해당하는 부가세가 3만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현금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현금 33만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를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8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부가세 별도 10%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22번의 현과, 동일하게 제품을 판매한 거래이기 때문에 제품 작성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30만원이니까 현과라고 하는 유형도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칸에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인 33만원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30만원과 3만원으로 구분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처가 개인인 김규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면 분계를 입력합니다. 분계는 3번의 혼합. 그러면 대변에는 제품을 매출한 30만원 거래와 부가세와 관련된 3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3번 차변에 현금이라고 작성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22 현과 유형으로 작성한 내역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기간 날짜 1월에서 3월 조회를 해주시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는 매출 거래이기 때문에 매출 유형 중에 부가세 별도로 과세되는 유형이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3번 항목을 확인해 줍니다. 3번 항목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합쳐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330만원과 33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과 관련된 유형을 입력해 보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매출 유형들은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장부조회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